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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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온이 하루가 다르게 뚝뚝 떨어지고 있군요. 날씨가 쌀쌀해지면 감기, 독감, 바이러스의 일종인 우한 코로나가 적성을 부리겠죠. 우리는 예방수칙, 특히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잘 지켜서 절대 우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말 시험 때 우리 얼굴 뵈야죠. 뵙는 날까지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우한 코로나 이겨나갑시다. 오늘은 암호화폐 학개론 제6장 ICO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4차 산업혁명과 암호화폐 개론 제6장 Initial Coin Offering ICO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과제물에 대한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과제물 여러분들이 작성을 잘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아남을 암호화폐가 과연 무엇을 선택을 할까 이렇게 궁금했는데 여러분들 대부분 비트코인이 살아남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살아남는다 라고 얘기하는 우리 친구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김용환, 김윤성, 문세종, 문인호, 안우혁, 양지백, 이병현, 이승원, 이찬영, 이한빛 학생 이렇게 이더리움이 영원히 살아남는다. 그리고 라이트코인이 살아남는다 라고 얘기한 학생은 강대현, 김윤재, 최경환, 최현욱 학생이 얘기를 했고요. 이오스 5명이나 됩니다. 김용환, 문인호, 박혁진, 이병현, 이한빛 학생이 영원히 살아난다고 얘기했고, 리플은 강대현, 나상일, 이찬영, 최경환 학생이 얘기를 했고, 네오는 나상일, 신승훈 학생이 살아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 코인 있죠. 바이낸스 코인도 문세종, 최현욱 학생이 살아난다고 얘기했고, 에이다는 김윤성, 안우혁, 이승원 학생이 살아난다고 얘기했고, 스텔라는 박혁진, 신승훈 학생이 살아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코인에 대해서 최현우 학생이 살아난다고 얘기했고, IPFS를 얘기한 파일코인이 양지백 학생은 영원히 살아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현정 학생은 리브라, 테더, 그 다음에 이제 허수진 학생은 USDT, 김현정 학생은 또 다이도 영원히 살아남는다고 얘기했고, 허수진 학생은 캐시 살아남는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김윤지 학생은 이제 플랫폼 코인 쪽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뭐 어떤 게 맞을까요? 모르겠죠. 어떻게 맞는 걸 몰라요. 그런데 다른 데서 수업을 했을 때 꼭 한두 명 정도는 그런 학생이 있어요. 모든 것이 없어지고 4세대 코인이 나와서 4세대 코인이 지금에 있는 모든 코인들을 다 없애고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다. 이런 답을 한 학생들이 꼭 있었는데 이번 학기는 신기하게 그런 생각을 한 친구가 전혀 없네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과제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암호화폐의 종류에 대한 한장 리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의 종류는 이런 식이죠. 1세대 암호화폐, 비트코인, 화폐
화폐 기능만 가능한 거. 그 다음에 2세대 블록체인, 여기는 화폐에다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걸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의 파급 효과를 실제 알려준 암호화폐가 된 거죠. 이더리움, 네오, 퀀텀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3세대 암호화폐는 스마트 컨트랙트에다가 확장성, 트랜잭션 있죠? 트랜잭션. 그래서 스텔라루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변화가 있고 4세대 암호화폐가 만들어진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먼저 이제 ICO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CO 얘기하기 전에 우리 이제 ICO를 하는데 코인이 좀 있어요. 되는 코인이 있고 안 되는 코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인의 종류를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죠. 요거는 이 투자 관련돼서 이제 분류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코인의 종류는 플랫폼 코인하고 유틸리티 코인으로 나눕니다. 여러분들 플랫폼 코인은 아시죠? 이더리움, 이오스 같은 그런 실제 메인넷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코인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걸 플랫폼 코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플랫폼 코인과 유틸리티 토큰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큰은 아직 메인넷이 없는 걸 토큰이라고 말씀드린다 그랬죠. 코인의 종류가 이렇게 투자 관련 차원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 코인이라는 게 있고 유틸리티 코인이라는 게 있고. 자, 플랫폼 코인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 다음에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유틸리티 토큰이라는 게 있고 세큐리티 토큰이라는 게 있어요. 세큐리티가 뭐야? 증권이죠. 증권형 토큰, 이건 쿠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코인과 유틸리티 토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죠. 자, 플랫폼 코인과 유틸리티 코인, 유틸리티 토큰. 플랫폼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블록체인에서 활용되는 암호화폐고, 플랫폼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폐. 플랫폼 블록체인은 뭐냐? 독립된 블록체인과 네트워크 소유하는 경우를 플랫폼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한다. 우리 컴퓨터로 얘기하면 운영체제와 같은 걸, 모든 기반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편하게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거를 플랫폼 코인이라고 말씀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유틸리티 블록체인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유틸리티 체인, 블록체인, 유틸리티 토큰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을 이 플랫폼 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유틸리티 토큰은 무엇이냐? 유틸리티 토큰은 독립적인 블록체인, 메인넷이 없어요. 메인넷이 없고 특정 플랫폼 블록체인 안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생성이 되고 관리가 되는 거. 토큰이죠, 토큰. 메인넷 안에 플랫폼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메인넷 안에서 임시로 만들어지고 관리되는 것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유틸리티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 메인넷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아이디어로 만들겠다라고 설계만 하면 돼요. 설계만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오픈소스들 가지고 바로바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아까 얘기할 때 컴퓨터의 운영체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유틸리티 블록체인은 컴퓨터 운영체제 앞단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앱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틸리티 블록체인은. 그래서 지금 ICO를 하고 있는 모든 토큰들은 이더리움에서 제공해주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장 먼저 적용한 암호화폐죠. 이더리움에서 제공해주는 ERC20 표준에 의해서 거의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ICO 할 때는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을 주로 이제 많이 보내줘요. 이 ICO 투자를 할 때 뭐 계약서 만들고 제3자가 개입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스마트 컨트랙트 있죠.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비트코인 얼마, 이더리움 얼마, 이오스가 얼마 이렇게 들어가면은 자동적으로 자기네들이 만든 ICO를 받는 그런 토큰들이 자동적으로 배당이 됩니다. 그 토큰이 이제 발행되는 거죠. 그래서 ICO 자금 투자 받을 때 이렇게 사용하는 걸 갖다가 이제 이더리움 ERC20 표준으로 거의 대부분 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쭉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플랫폼 코인, 네. 독립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소유한 경우 플랫폼 코인은 플랫폼 블록체인에 활용되는 암호화폐. 플랫폼 블록체인은 마치 운영체제와 같다. 특성을 계산하는데 기술적 특성을 계산할 수 있으며 유틸리티 블록체인은 쉽게 교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1세대 플랫폼 코인은 비트코인, 2세대는 이더리움, 3세대는 이오스 되고, 우리 이제 유틸리티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암호화폐나 독립적인 블록체인이 존재하지 않으며 특정 플랫폼에 스마트 컨트랙트로 생성되고 가는 스마트 컨트랙트, 이 사람 3자가 개입하는 거 아닙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 소프트웨어와 같은 거다. 현재 존재하는 대부분의 토큰, 유틸리티 토큰은 이더리움의 ERC20 표준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 단순 화폐의 기능에 추가해서 비즈니스 목적을 달성하는 기능을 넣기도 한다.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ICO를 받는데 화폐, 토큰의 생성은 언제, 소멸은 언제, 이런 것도 스마트 컨트랙트에 다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이제 토큰을 플랫폼 코인을 이용해서 토큰을 생성하는 게 이번에 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받는 ICO 산업이 이 유틸리티 토큰 때문에 ICO가 굉장히 활성화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토큰을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유틸리티 토큰은 유저 토큰 또는 앱코인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ICO를 통해서 파는 토큰을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정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가진 토큰, 쉽게 얘기해서 쿠폰이죠. 쿠폰. 그래서 이거는 쿠폰이니까 이게 화폐로 사용된다 안 된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회사에서 그 유틸리티 토큰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주는 거죠. 그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돼요? 그 회사가 망하면 이 유틸리티 토큰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 쿠폰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우리 상품권 있죠. 금강제와 상품권, 신세계 상품권, 신세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신세계 상품권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보면은 내가 분식집을 하나 기가 막히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토큰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큰을 100개를 구입을 해서 그 토큰으로 분식집에 있는 원하는 메뉴를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분식집은 돈을, 현찰을 가져가도 물건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뭘로만 사 먹을 수 없어요? 여기 이 발행한 토큰만 가지고 분식집에서 음식을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토큰이, 이 유틸리티 토큰 같은 경우는 경영권이나 이윤에 대한 지분은 요구할 수 없어요. 유틸리티 토큰은 이렇게 사놨는데 얼마 정도 지나서 분식집이 이제 맨 처음에는 샘플로 몇 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토큰 발행해서 음식집을 사 먹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정식으로 오픈을 했어, 그 분식집이. 그런데 너무 맛있는 거야, 이게. 영양가도 많고. 그러니까 그걸 사려고, 그 음식을 사기 위해서 이제 토큰이 있어야지만 그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잖아요. 현찰로는 사 먹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토큰을 구입하는 거야. 이게 토큰이 수요가 부족해. 그럼 어떻게 돼요? 토큰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근데 반대로 그렇게 맛이 없어 음식을 했는데 그걸 갈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토큰은 어떻게 돼요? 주문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토큰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쿠폰이에요. 쿠폰의 가치는 어떻게 올라간다? 정식 오픈을 하고 나서 그 상품이나 서비스가 질이 좋아지면은 사람들이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토큰을 가지고 구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토큰 가격이 올라가고, 그게 그 토큰을 구입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가격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ICO에서 발행하는 대부분의 토큰들이 다 이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그래서 ICO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분식집에서 자금을 조달을 위해 토큰을 발행하는 거, 요거를 ICO라고 합니다. ICO. 자, 그럼 유틸리티 토큰에 반대되는 조금 개념이 다른 시큐리티 토큰이라고 있습니다. 시큐리티 토큰은 특정 회사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 자산. 주식이죠, 주식. 주식하고 같은 토큰을 시큐리티 토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큐리티 토큰을 갖고 있으면 회사의 경영권을 참여하고 이윤을 배당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분식점 예를 들어 볼게요. 분식집 자금 조달을 위해서 토큰을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100개의 토큰을 구입을 했어. 그러면은 총 10,000개의 토큰을 발행을 했다. 그럼 나는 100개를 갖고 있으니까 100분의 1에 대한 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 기간이 지나서 이제 분식집을 정식으로 오픈을 했어요. 근데 메뉴가 너무 맛있고 그래가지고 분식집의 매출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매출이 올라가면 수익이 많이 나겠죠. 그러면 그 수익을 갖다가 이 사람한테 배당을 해줘. 그래서 매출이 증가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래서 분식집 경영에 대한 참여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배당도 받을 수 있는 거, 이거를
시큐리티 토큰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시큐리티 토큰도 음식이 맛이 없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면은 이걸 찾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토큰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은 유틸리티 토큰하고 시큐리티 토큰에 대해서 비교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틸리티 토큰이든 시큐리티 토큰이든 이 유틸리티 토큰 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유틸리티 토큰 안에 들어가는데, 유틸리티 토큰 회사에서 발행하는 거죠, 그죠? 회사에서 메인 넷이 없고 내가 새로운 코인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거는 유틸리티 토큰이 있고 시큐리티 토큰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비교는 지금처럼 이렇게 유틸리티 코인하고 시큐리티 토큰하고 시큐리티 토큰이 있는데, 유틸리티 토큰은 그냥 쿠폰이에요. 쿠폰, 상품권. 그런데 뭐야?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 쿠폰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시큐리티 토큰은요, 투자예요. 투자.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배당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가격은 서비스나 제품으로부터 파생된 가격이죠. 그런데 이 시큐리티 토큰은 외부 거래 가능 자산에서 파생된 가격이라는 거죠. 이 유틸리티 토큰은 법적으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큐리티 토큰은 반드시 법의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유틸리티 토큰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없어요. 그 회사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는 거죠. 근데 시큐리티 토큰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유틸리티 토큰 같은 경우는 사용의 가치, 사용의 가치가 중요한 거고, 요거는 보유의 가치, 투자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다르다는 거. 근데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시큐리티 토큰은 법적인 규제가 있어요. 근데 유틸리티 토큰은 그냥 막 만들면 돼요. 그냥 투자를 받는 거. 시큐리티 토큰은 투자자의 신분이 명확해야 돼요. 유틸리티 토큰은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 지금 ICO가 굉장히 분위기가 다운되고 있어요. 너무 이제 암호화폐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ICO를 이렇게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게 이 시큐리티 토큰이에요. 이게 주식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쵸?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데 그 코인이 정말 잘 활용이 되겠다, 활용 안 되겠다, 이거보다 어떤 회사를 하나 만들어. 그런데 이 회사가 정말 잘 돼서 나한테 지분이 있겠다 없겠다, 거기 안에 뭐 코인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건 나중 문제고, 그 회사가 잘 됐다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한 지분을 내가 갖고 있고 배당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ICO가 유틸리티 토큰은 많이 이제
사그러 들었고, 이 시큐리티 토큰에 대해서만 ICO가 많이 일어나는데, ICO 하는 회사들 보면 대부분이 시큐리티 토큰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네 거는. 그런데 이 시큐리티 토큰은요, 이런 법적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를 지키려면은. 그래서 말은 다 시큐리티 토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시큐리티 토큰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ICO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시큐리티 토큰은 결국 블록체인형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록체인형 주식.